결혼 전이든 연애를 할 때든 무조건 잡아야 되는 그런 여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옛말에 떡 좋아하는 며느리 얻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떡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얻지 말고. 알겠어요. 순간 뭔가 했어요. 쌀 팔아서 떡을 그렇게 많이 해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치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명품을 너무 좋아하거나 이런 소비적인 성향이 너무 강한 여자를 고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정한 선에 소비를 하는 여성을 골랐으면 좋겠는데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냐? 여성의 옷차림이나 갖고 다니는 소지품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여자의 수입에 반해서 그 여자의 소비가 적정한지에 대한 걸 보셔야 될 것 같고 자기가 버는 돈에 얼마큼을 저금하고 얼마큼 쓰는지를 어느 정도는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버는 돈의 반 이상은 그래도 저금을 하는 여자, 그런 여자는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건강한 분, 자기 관리를 좀 하는 분, 너무 뚱뚱하거나 또는 너무 마르거나 이런 분들은 멘탈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당연하겠죠? 비만은 병이잖아요. 병이 있는 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마르려고 하는 분들도 그거를 관리를 잘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이런 분들도 우울증이 있거나 거식증이 있거나 또는 강박이 있거나 이런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적정한 체력 관리를 잘 하시는 분, 그리고 직장 생활을 그래도 한번 들어가면은 2년 이상 3년은 하시는 분들하고 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저 솔직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장 생활 6개월하고 그만두고 또 옮기고 이러는 분들은 성실하지 못한 것 뿐이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거거든요. 책임감도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아쉽지 않게 놔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간관계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인간관계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 가지 요인을 다 갖췄을 확률이 높아요. 직장 생활을 좀 길게 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인간관계도 좋을 확률이 높고 성실할 확률도 높고, 그러니까 이런 분을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부모와 관계가 좋은 사람을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그럼 어떤 게 좋은 거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했는데 신혼부부인데 아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혼 위기예요. 남편이 나를 왜 좋았냐면 자기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좋았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 자신보다. 자기는 그것 때문에 결혼했는데 결혼하니까 남편이 이기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일을 안 하고 남편은 일을 하는데 그럼 뭐 하냐 그랬더니 집에 가서 엄마랑 있다는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엄마를 위로해주고 지내고 있다고 그러시는 거죠. 근데 남편이 그걸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됐냐 그랬더니 한 8개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다 듣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위로할 거냐고 제가 그랬어요. 나보다 상대방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호구다. 내 남편이 그러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하라. 그리고 본인은 남편을 더 그만큼 사랑하냐. 본인은 안 그러면서 왜 상대방한테 그러라고 하냐.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엄마 아빠보다 남편을 더 사랑해야지. 엄마 아빠보다도 더 사랑하지 않으면서 왜 본인은 더 사랑하라고 하냐.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좋죠. 이렇게까지 가까워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면 내 남편이 진짜 가족이 돼서 내 남편을 위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남편도 엄마 아빠를 위하는 도구로 쓰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친함은 문제가 있어요. 이건 문제겠다. 그래서 여자분의 부모가 이 딸을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키웠는지 봐야 되고, 결혼할 정도의 성인이면 이제는 부모로부터 독립됐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엄마를 무시하거나 이런 관계도 좋지 않아요. 우리 엄마 좋은 분이고 사랑을 많이 주신 분이야. 근데 그거를 나는 은혜 갚아야 돼.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해. 이런 거 좋지 않아요. 이런 정도의 친함은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부모와의 관계를 뚜렷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제 남자는요? 남자는 무엇보다도 성실함이에요. 술을 많이 먹는다. 적정한 술을 먹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술을 먹고 그 다음날의 일상에 지장을 주냐 안 주냐를 보면 돼요. 술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의 일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남자는 괜찮아요. 근데 술을 먹으면 그 다음날 잠수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그런 사람은 당장 끝내세요. 그 사람은 결혼해서도 절대로 술을 먹고 나면 회사에 안 나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태적인 부분을 반드시 보고요. 성실한가, 직장 생활을 한 곳에서 오롯이 잘 하는가를 보셔야 되고, 근데 업그레이드 돼서 이직을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항상 그만두고 잠깐 놀고 한 1년 놀았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좀 멀리 하세요.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는 남자, 그런 사람을 반드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행동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약속을 네. 지키는 사람은. 네. 근데 말이 앞서는 남자 있어요. 남자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맞아요.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면 헷갈리게 하지 않아요. 헷갈리게 한다면 그 남자는 그 여자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딱 그만큼이란 뜻이에요. 헷갈리게 하면 끝내세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내가 나중에 많이 벌어가지고 너한테 호강시켜 줄 거야. 이런 식의 말보다 내가 얼마를 모으고 있는데 어떻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계획적인 미래가 있는 남자를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미래라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남자한테 볼 거는 남자의 과거는 남자의 미래예요. 그래서 과거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셔야 돼요. 친구들을. 친구들이 다 이혼했어요. 그러면은 이 남자도 이혼할 확률은 되게 높아져요. 왜냐면 친구들이 부축이거든요. 그리고 매매하는 친구들이 많으면 내 남자친구도 매매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을 반드시 봐야 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탐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과거를 보라는 것 중에 그런 것도 포함되나요? 이 사람의 위기가 일일 등요?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걸 잘 처리했냐보다 그것을 어떻게 대했냐. 그리고 남자 여자 똑같이 공통적인 것 딱 하나예요. 자존감이 있느냐 없느냐.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반드시 잡으세요. 잘난 척한다는 게 아니에요. 네, 맞아. 타인을 존중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세일즈맨십에 보면은 어떤 매장에 가서 직원들에게 하대하는 사람하고는 비즈니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결혼은 가장 큰 인생의 비즈니스예요. 근데 그 큰 비즈니스에 아무 데서나 사람을 하대하거나 막대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신다는 건 정말 인생의 가장 크나큰 오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존중하듯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과 인연을 맺으세요. 그럼 갑자기 궁금한 게 이제 상담이니까 네. 들어주는 것도 감정 소비일 것 같은데 가장 힘들었던 부부? 네, 있었죠.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제일 힘들었던 건 남편분이 외도를 했는데 남편이 다리가 부러져서 오셨어요. 아내가 때리셔가지고.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때려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네. 의자로 찍어가지고. 네. 그래서 오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건데 상담실에서 남편분 따귀를 정말 미친 듯이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여 년간 이 일을 했지만 처음 있는 케이스였어요. 상담소에서 폭행이 일어난 거는. 근데 이분은 말릴 새가 없었어요. 그리고 누구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걸 제재하는데 굉장히 힘들었고 상담의 니즈도 너무 적으신 분이 오셨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는 외도보다 폭행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네. 만약에 내 남편이든 내 와이프한테 상담 가자라고 말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좀 가요? 너 때문에 상담 가자 그러면 안 오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상담을 가보고 싶어서 나를 알고 싶으니까 내가 가는데 좀 따라와주면 나를 위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면 같이 오세요. 상담이 필요한 부부예요. 그럼 이런 데 와서 상담 받기 전에는 제 마음가짐 자체를 어떤 마음으로 오는 게 빠른 회복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마음도 아니셔도 괜찮아요. 그냥 일단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다 맡아서 해드리기 때문에 그냥 맹 놓고 오시면 됩니다. 좋은 소리 듣는 것보다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상담이. 그렇죠. 다 안 좋은 얘기들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부분을 상담했는데 엄청 보람됐던 적도 있어요? 저는 다 보람된데 정말 보람 있었다는 케이스가 뭐냐면 이번에 아기가 태어났다고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상간녀가 찾아와서 네 남편하고 바람 폈어 이렇게 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아내분이 굉장히 절망하고 상담을 오셔서 이혼하겠다고 했는데 두 분이 아기가 한 8년째 안 생기는 부부였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그 외도가 정말 원해서 이루어진 외도도 아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이해를 시키고 아기는 그래도 갖지 않겠다는 아내분을 설득해서 난임병원에 제가 직접 보내고 그래서 난임병원에 다니시다가 임신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얼마 전에. 근데 이건 다 선생님 덕분이라고 선생님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고. 근데 아내분의 남자 형제가 얼마 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었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생기기를 너무너무 바랬던 아내분이었어요. 근데 가족이 생긴 거죠. 눈물이 났어요. 애기 사진을 보고 제가 울었거든요. 너무 기뻐서 그분한테 가족이 생긴 게 그게 너무 보람됐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